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의 전두환 씨가 정치를 잘했다라는 발언에 대해 연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진위가 왜곡됐다는 뜻을 내놨지만 여권은 물론 야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송현 기자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며 전두환 씨가 정치를 잘했다라고 밝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정치권을 비롯한 광주 전남 시도민들의 비판에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자신의 진위가 왜곡됐다고 답했습니다. 무슨 전두환 대통령을 찬양한다든가 또 5.18에 대해서 제가 무슨 좀 일반적인 그 시각과 다른 역사인식을 갖고 있다든가 하는 것은 그런 좀 과도한 얘기고. 하지만 후폭풍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호남권 국회의원 25명은 윤 후보가 천박한 역사인식을 드러냈고 민심을 왜곡했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호남 평해와 국민을 우려하는 망나니적 망언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후보직 사퇴를 촉구한다. 윤 후보에 대한 야당 내부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정치적 언어로 미숙했다고 지적하며 그동안 호남에 쏟은 당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닐지 경계했습니다. 민감하게 또 대처하는 것이 옳았는데 지금 더 일이 좀 발전해 나가지 않도록 조속하게 좀 어떤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윤 후보 캠프에 몸담고 있는 김경진 전 의원 역시 언어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여긴다며 윤 후보가 광주를 찾아 직접 사과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역의 시민단체와 정가에서도 국민의힘의 5.18 망언이 되살아났다며 윤 후보의 즉각적인 사과와 당 차원의 재발 방지책을 촉구한 상황. 윤 후보의 이번 발언이 호남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민주노총이 전국 총파업대회를 강행하면서 광주와 전남에서도 어제 노동자 7천여 명이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집회는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조리사들의 파업 참여로 급식 제공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철회 요구에도 강행된 민주노총의 전국 총파업. 광주시청 앞 대로도 노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불평등 타파와 평등 사회로 대전환을 내건 이날 집회에서 노조는 비정규직 철폐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보호 등을 외쳤습니다. 불평등과 차별의 온상, 비정규직 철폐하라! 경찰은 집회 인원을 50명 미만으로 제한한 방역 수칙에 따라 자진 해산을 요청했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자진 해산을 요청하니 모든 참가자들께서는 지금 즉시 해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에 얼굴 가리개까지 착용한 집회 참가자들은 방역상 문제가 없는데 정부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코로나 계엄 상황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게 지금 헌법의 위반이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총파업 대회는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지만 급식 노동자들의 파업 참여로 광주와 전남 학교 200여 곳에서는 학생들이 빵과 우유로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저희 급식 조리원님들이 대부분 파업에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상 급식을 실시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방역 당국은 광주와 전남에서 열린 총파업 대회 참가 인원을 7천여 명으로 추산하고 방역 수칙 위반 사항을 확인해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명 발생했습니다. 광주시 확진자 가운데 7명은 기존 확진자들의 가족으로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됐고 1명은 남구 소재 고등학교 학생으로 이 학교 전교생 등 41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전남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일가족 4명 등 나주와 구례, 화순과 여수 등에서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청소차에 매달려 수거 작업을 하는 환경미화원들의 모습을 흔히 보셨을 텐데요. 위태로운 작업으로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몇 년 전에 사고를 막겠다면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위험한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손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다 후진하던 차량에 치여 사망하고 청소차 적재함 덮개에 머리를 부딪혀 숨지고 모두 환경미화원들이 청소차 뒤에 매달려 있다 일어난 일입니다.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이른바 매달리기 작업을 강력히 단속하고 안전한 한국형 청소차를 도입하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4년 가까이 지난 지금 매달리기 작업은 사라졌을까? 손잡이 하나에 몸을 의지한 환경미화원들, 차가 멈추기도 전에 뛰어내려 쓰레기를 수거하고 또다시 차량에 올라타기를 반복합니다. 미화원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위태로운 작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거해야 할 쓰레기는 산더미인데 작업자가 조수석을 오가는 것보다 차 뒤에서 뛰어내리는 게 수거 작업에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2배 정도 가까이 상당히 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민원이 최대한 발생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줄여가면서까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음식 주문이 증가하면서 치울 쓰레기는 갈수록 많아지고 있지만 인력과 장비는 그만큼 늘지 않아 여유롭게 수거할 형편이 못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목숨을 내놓고 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차량 장비가 오히려 많이 확보돼야 하는데 항상 예산 문제 때문에 이게 대두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목소리가 아직까지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불법 작업 관행을 단속하겠다던 정부와 자치단체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한 한국형 청소차는 작업 속도가 느리고 수거 용량도 적어 현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편리성이나 작업의 효율성 때문에 매달림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신중하게 진행을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사고를 막겠다며 내놓은 대책이 겉도는 사이 거리에선 위태로운 쓰레기 수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네, 앞서 서울에서 보도해드린 대로 양복 1,000만 원어치를 뇌물로 받았다는 경찰 고발장에 대해 이상익 한평군수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저희가 얼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군수 측이 양복값을 내기 전에 누군가 대납했던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이상익 한평군수는 이른바 뇌물양복 고발 사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사실무근이며 정치적 음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실로 아닌 일로 전환한 거는 내년 지방선거 하게 될 패거리 정치를 다시 부활시키려고 그런 행위예요. 하지만 KBS 취재 결과 이 군수가 맞춰 입은 5벌의 양복값 약 1,000만 원은 이 군수의 선거 캠프 출신 핵심 인사와 알고 지낸 건설업자 A씨가 양복을 구입한 직후 대신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복을 구입한 지 반년 뒤 옷값을 아들이 결제했다는 이 군수의 해명과는 다른 대목인데 이 군수는 입장문에 이러한 내용을 담지 않은 채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나는 모른다니까. 내가 어떻게 알겠어. 내가 옷을 맞춰 입을 때도 누가 보냈다는 것도 몰랐어. 하지만 선거 캠프의 인사는 옷값을 건설업자가 낸 사실을 이 군수 측이 지난해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돈을 냈다는 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양복점에다가 계산했단 말은 들었습니다. 양복점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알았죠. 경찰은 조만간 건설업자와 이 군수를 상대로 양복값을 대신 내주고 뒤늦게 다시 결제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현장 실습 중 숨진 특성화고 학생의 사망사고 조사 결과 학교와 업체가 관련 법령과 규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와 전남교육청, 고용노동부가 해당 학교와 사업체를 조사한 결과 학교는 현장 실습 계약 체결 표준 협약서에 공란을 두는 등 계약을 부실하게 체결했고 사업체는 18세 미만인 홍군을 잠수 작업에 투입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장 실습 표준 협약 사항인 안전과 보건 교육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전국 직업계고의 현장 실습 현황을 전수조사할 예정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백양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성 지역 홀몸 노인과 방역 관계자들에게 사찰 음식으로 만든 도시락을 전달했습니다. 백양사와 백양사 내 천지남은 제철 자연 식재료를 활용해 정성껏 만든 도시락 600여 개를 제작해 장성군 내 기관에 전달했고 방역당국과 취약계층에 힘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학교 약학과가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의 인증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5년 인증을 받았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약사 양성에 필요한 기본 요건 등 인증평가 필수 항목 50개 가운데 47개 영역에서 요건을 충족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와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사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건설 현장 안전점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중소규모 건설 현장 안전 점검과 건설 안전 홍보 교육 등 안전 문화 확산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방침입니다. 저소득 청년 자립 지원을 위한 베이커리 카페 빵그레 2호점이 광주 동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빵그레 사업은 지역 내 저소득 청년들에게 제빵과 바리스타 관련 기술을 교육하고 일정 기간 직접 카페를 운영하도록 해 청년 취업과 독립 기반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이용섭 광주시장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 등을 건의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김기문 중앙회장과 장대교 광주전남 중소벤처기업청장 등 30여 명이 이용섭 광주시장과 초청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와 광주 중소식자재 유통 물류센터 건립 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논의된 정책 현안에 대해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의 울릉도 독도 개척사를 추적한 특별 전시회가 개막했습니다. 호남대는 오는 31일까지 광주 송정역 2층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개척한 전라도 사람들을 주제로 양무 호남 시무독도 2021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1985년 거문도를 점령한 영국군이 촬영한 울릉도 개척민으로 추정되는 거문도 어부 등의 사진이 최초로 공개되며 1950년 독도 경비대 사진 등도 선보입니다. 조선대 오현웅 교수팀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위성 진동 저감 장치를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 조선대는 스마트 이동체 융합 시스템 공학부 오현웅 교수와 박연혁 박사과정생이 위성의 핵심 부품인 진동 저감 장치를 공동으로 개발해 독일 OHB사와의 수출 계약에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는 고해상도 영상 수요가 증가하면서 진동 저감 장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 교수팀의 이번 개발이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수출한 최초 사례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이 장기화되면서 3분기 광주 지역의 수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본부세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광주 지역의 3분기 수출액은 38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감소했으며 전남은 115억 6,100만 달러로 61.6% 증가했습니다. 세관은 광주 지역의 수출 감소는 자동차가, 전남 지역의 수출 증가는 화공품과 석유 제품이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당분간 아침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고 있는데요. 광주가 6.4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그 밖에 일부 내륙 지역으로는 5도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고요. 당분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평년 기온을 밑도는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내륙 곳곳으로는 서리가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오늘은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이 조금 많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담양과 화순 4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8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8도, 순천 20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7도, 강진과 장흥 18도, 해남 17도로 선선하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서해안 지역은 오후 한때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요. 다음 주에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